막말 논란, 비하 논란에 결국 그 몸살을 앓고 있다는 민주당 관련 소식입니다. 여성을 글쎄요, 좀 한 번만 쓰죠. 암컷이라고 발언했던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논란 심상치 않게 돌아갔죠. 처음엔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민주당도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비상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비상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다. 만장일치로 징계가 의결이 됐나요? 여러 이제 토론과 내부 논의는 있었는데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징계가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여기서 논란이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빠졌다고요,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터지면은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당사자의 사과입니다. 예. 아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든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쏙 빠지고 정말 이례적으로 지금 빠르게 이루어진 징계만 지금 남은 상황인 거죠. 예. 사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어제 그 검찰개혁과 관련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언의 파장이 본인도 좀 의식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토론회도 모습을 안 드러내고 예. 원래 그 토론회가 본인이 사실 내세우는 게 검찰개혁, 이른바 검찰개혁이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본인이 참석해야 되는 토론회였는데 거기도 안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아예 휴대폰 연락도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이런 일 터지면은 당사자 사과하고 그래도 수습이 안 되면은 이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리회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윤리회부 이런 거 없이 직권으로 그냥 당대표 직권으로 바로 당원권 6개월 정지 그 징계만 있는 상태라서 이게 그냥 이게 미봉책 수습 아니냐 그런 비판이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징계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갑자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어제까지만 해도 미온적이었다가 갑자기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뭐에 대한 사과였느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뭘 잘못했느냐? 징계 이후에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들이다. 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아닌 징계다. 이 징계 아닌 징계라는 지적은 왜 나오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최강욱 의원이요. 지난번에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의원직 상실. 그렇죠. 의원직 상실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실은 5년간 출마하지 못해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개인에게 어떤 무슨 징계가 된다는 게 징계가 아닌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차피 다음 총선은 못 나오네요. 네, 못 나오니까요. 의미가 없는 지금 징계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말씀드리면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번에 그 짤짤이 발언으로 이미 징계 6개월 그 전에 받았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반복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6개월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아하. 더 중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정도 되면은 제명 정도 했어야 그래도 민주당이 좀 신경을 쓰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지 6개월 정도는 이게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논란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최강욱 전 의원 자신이 한 발언의 심각성을 과연 느끼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자신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느냐? 저렇게 글을 올렸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민주주의야 멍청아.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누구 클린턴 전 대통령 말 패러디했다고 해도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최강욱 전 의원이 전날 당의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제 영어로는 It's democracy stupid. 번역하자면 이건 민주주의야 멍청아.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예. 항의성 글을 올리면서 반발을 한 겁니다. 이후 민주당의 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까 양은경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좌장의 말을 들어보면 좌장을 맡았던 황운하 의원에 따르면요. 최 전 의원이 전날 저녁에 본인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석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고 또 행사 당일 아침에는 아예 휴대전화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적한 거죠. 예, 물론 그 어떤 글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면서 올렸던 말이라고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 민주주의야 멍청아. 지금 본인의 말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잘한 거다 아니다 막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건 민주주의야 이 멍청아.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일까요? 저 그 SNS 글이 나온 시점을 봐야 되는데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어쨌든 강력하게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 직후에 저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당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좀 심각한 건 지금 이렇게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고 그래서 비상징계까지 내려졌는데 당사자가 아무런 유감 표명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짤짤이 발언으로 징계 6개월을 받았을 때 그게 지금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윤리심판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그렇죠. 그때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만 했다. 그래서 사과나 반성이 없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의 지금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가 또 한 번 거론이 된 건데 이번에도 이제 본인의 아무런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속으로 당내의 그런 지적도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6개월 징계가 또 비상징계권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저 발언이 갖는 파장을 고려했을 때 너무 약한 징계 아니냐. 그런데다가 일요일 날 발언이 나왔고 수요일 날 어제 이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시점도 좀 늦었다. 여론이 그 사이에 많이 악화됐는데 당 지도부가 당내의 강성 지지층의 그 지지를 받는 의원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강성 지지층에 너무 기댄 것 아니냐. 요 얘기 좀 나눠보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최강욱 의원은 원래부터 말을 좀 많은 분들이 군 법무관 시절부터 그렇게 욕설을 많이 했다고라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욕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회자조차도 술 드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옆에서는 막 박장대소를 했어요. 그때 동조했던 의원들. 이분들은 지금 뭐라고 있죠? 사과 안 하고 있어요. 특히 민영배 의원, 그 자리가 민영배 의원 출판기념회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징계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이 가져오실까요? 네, 당시 의원님에 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외곽에서 있는데요. 텔레그램방에서 최강욱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응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아닙니다. 언론의 프레임에 속지 말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런 말 안 했고요. 여기 검찰개혁에 관한 얘기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안건 논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당시에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만 좀 본인한테 물어보시거나 진행하시는 분한테. 옆에서 그래도 같이 웃으면서 박수치고 동조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가세요. 사과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자, 그동안 잠시 뒤에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민주당에는 수많은 비하 논란이 있었어요. 노인 비하, 청년 비하, 여성 비하. 근데 그동안의 논란은 이렇게 보면 비하일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니까 좀 논란의 여지는 있었는데, 이거는 여성을 암컷, 전 국민의 절반을 암컷,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두 사람 모두 사과를 안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사과를 안 하는 태도, 그리고 지금 이제 일요일 발언인데 이제 박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3일이나 어떻게 보면 당에서 뭉개다가 지금 조치를 한 이 배경에는 이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있는 게 아니냐. 이 사람들 믿고 어떻게 보면은 저런 발언도 조심해서 하지 않고 저렇게 발설을 하고 그 위에 후속 조치도 늦어진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커뮤니티에 오히려 징계 나오니까 저렇게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별적 차별이냐, 선별적 차별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결파인 그 비명계 역적들한테도 똑같은 잣대를 대라. 그러면서 지금 이 결정을 한 이 비상징계를 내린 민주당 최고위원들한테 당원권 박탈을 요구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발언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 없이 너무나 선을 넘은 금도를 넘은 발언인데도 그 발언 자체도 옹호하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을 넘는 이제 그런 옹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조금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기다렸고 당사자도 사과 대신에 그냥 잠적해버리고 또 심지어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발언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기 출판 기념회에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서 뭐 동조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 말고는 할 말 없다 지금. 저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마도 개딸 정치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정치적 의견은 다르고 또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욕할 수 있어요. 그게 강성 지지층의 또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성 지지층은 어느 정권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를 사과하고 징계한 게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은 요즘 민주당이 굉장히 낯설게 보입니다. 과거의 민주당은 체면도 있고 금도도 있고 예의도 있는 그런 민주당이었고 품격을 갖춘 정당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감수성이나 혹은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정당처럼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이 개딸 중심의 이런 강성 지지층 중심의 팬덤 정치의 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가리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저런 팬덤 정치 앞에서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런 강성 팬덤들의 목소리에 정당이 휘둘리고 어떻게 보면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런 어떤 면모 이런 것들을 차츰 잃어버리면서 아주 저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고 나 아니면 모두가 적이라는 식의 그런 시각에 휘둘리는 정당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철험에처럼 그런 이제 강성 지지층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정치를 하는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더더욱 당내의 그런 균형 감각이 상실되고 이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카톡방에서 있었던 논란도 지금 밖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도 보면 뭐 민영배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들끼리 뭐가 문제냐는 식의 인식마저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는 이제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는 잘 대표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저런 강성 지지층 중심의 당 운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재발될 거예요. 예. 이 총선이라는 게 짧게요. 어차피 강성 지지층은 나중에 민주당 뽑을 사람들이라고 보면 강성 지지층 득표만 가지고 당선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중도 이걸 이렇게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될 텐데. 모든 정당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확장성을 갖느냐 이게 총선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에도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민의힘판 강성 지지층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표출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교적 단호하게 국민의힘의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거기가 거리를 뒀거든요. 그럼으로써 강성 지지층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사례를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런데 왜 눈치를 보느냐? 왜 눈치를 그렇게 볼까요? 자, 하나 더 짚어보죠.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나오면 제일 먼저 화를 내는 사람들 바로 당내 여성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는 이 여성운동 출신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반응이 처음에는 아주 뜨뜻미지근했었잖아요. 어떻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의 발언이 나온 곳이 지난 19일 민영배 의원의 출판 기념회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당시 현장에는 여성 의원인 뭐 강민정 의원,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서 8명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 전 의원이 이 발언을 할 당시에 연단에 있던 김용민,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박장대소를 했고 청중석에서도 웃음소리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지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사과를 하면서 진압에 나서고 있잖아요. 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사흘 내내 정작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다 침묵했습니다. 침묵을 했어요. 네, 민주당 최고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비판 메시지를 낸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이 때문에 여성 의원들이 침묵한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22일 당 전국 여성위원회에서 성명을 내고 최 전 의원의 비판이 누구를 향하건 간에 여성 혐오와 여성 비하가 내포된 발언이다.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이러면서 최 전 의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성명서마저도 당 지도부가 최 전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를 발표한 이후 2시간여 만에 나왔기 때문에 막상 논란일 때는 침묵하다가 당 지침이 나오니까 등 떠밀리듯이 성명 비판을 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최고위원 중에서도 7명 중에 4명이 여성이에요. 그리고 어제 최고위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뭐 만장일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기자가 질문했거든요. 만장일치입니까? 거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징계가 내려졌어요. 그럼 징계할 정도로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면 왜 공개적으로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한마디 못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서울시장 선거 때요. 예.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었어요. 피해 호소인. 예, 피해 호소인. 아니 피해자를 그냥 피해자라고 하면 되지 왜 피해자라는 단어를 못 쓰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게 지금 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지금까지 사실은 국민의힘이든 국민들을 향해서 특히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성, 젠더,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등 그다음에 여성 존중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등 이런 얘기로 계속 공격해 왔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네들이 무슨 진보의 화신이냐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다 여태까지 국민들께 홍보를 해왔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지점이 가장 화가 나요. 진짜 이 마음속에 여성 존중이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도 못하죠. 지금 최강욱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여성들도 어저께 제가 김장하는 데 갔었는데 예. 다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정치인들이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최고위원 중에 여성 의원이 4명이나 되는데 지금 침묵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에서 일어났다면 저 여성 의원들,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발생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에서 발생했으면 국민의힘은 일단 저부터도 저 방송에 나와서 저거 안 된다. 큰일 났다. 빨리 제명해라.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민주당의 그 여성 의원들이 가만 놔뒀겠냐고요. 국민의힘을. 그런데 지금 본인들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거는 정상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의 비하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죠. 노인 비하, 그리고 청년 비하, 그리고 이번에는 여성 비하.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정신 차리라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네, 당은 저렇게 각종 비하 발언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어느 의원도 용감하게 나서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천 시즌 다가와서일까요? 지금 개딸들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서 그런 걸까요? 이미 그런 걸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분열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람이 있죠. 오선의 중진은 이상민 의원.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친명계에서는 아주 원색적인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친명계 대표격으로 꼽히는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이상민은 21세기
껍빛단리다. 껍빛단리. 네. 아, 이름 막 바꿔가면서 러시아 갔다 일본으로 갔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정말 대세에 따라 붙어가지고 자기 추세만을 도모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이상민 의원의 그 정치 행적까지 뭐 본인 페이스북에 다 읊은 거예요. 2004년에 열린우리당에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됐는데 2008년에 공천 탈락하니까는 보수정당으로 갔다가 또 마음에 한다고 다시 민주당으로 왔다. 그렇게 해서 5선이 된 거다. 이렇게 저격을 하면서 그러면은 빨리 민주당으로 빨리 그냥 국힘으로 가라. 그렇게 지금 공격을 했고, 사실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한때 뭐 당에서도 미스터 쓴소리라고 어떻게 보면은 당에서의 어떤 그 레디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런 평가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노골적으로 저쪽 사람이다라고 치부를 하고 저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실 박원석 의원님, 네. 뭐 이상민 의원이 저런 정도 비판은 감수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이미 탈당은 뭐 기정사실이고 앞으로 정치 행보를 고민하고 있는데, 자, 이때쯤 그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 고민, 어떤 점이 제일 힘든 걸까요? 저게 이제 상당히 누적된 어떤 이 상황에 따른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당내에서 대표적인 이제 쓴소리하는 정치인으로서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인은 이제 계속 공격을 받고 고립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근데 제가 좀 이상하게 보는 건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왜 잡는 사람이 없죠? 저는 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나, 아니 그게 빈말로라도 아니 다선 중진이시고 여기서 이렇게 오래 정치를 하셨고 한데 저희랑 끝까지 함께 가셔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좀 서운하다라는 식으로 잡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잡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비명계에서 쓴소리를 냈던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당 지도부가 만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당 지도부의 어느 분도 나서서 이상민 의원을 찾아가거나, 모릅니다. 저희가 모르는 어떤 비공개적인 자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런 게 있었다면 또 이상민 의원 성격상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건 오히려 등을 떠미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는 지금 친명계 인사가 내려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과거의 민주당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지켜보는 입장에서 요즘의 민주당은 참 낯설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예.